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빠른 시작, 빠작 중학국어 한자 어휘편 강의를 맡은 김은영입니다. 자, OT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한 날짜를 적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어휘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사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공부가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어떤 약간의 강제성, 그죠? 약간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성격을 띈다면 공부하는 데 조금 더 진도를 끌고 나가는데 힘이 좀 더 생기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약속한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라는 거, 아니면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꾸준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한 권을 끝냈을 때 여러분들의 만족감도 높아져 있을 것이고 어휘도 좀 수준이 훨씬 올라가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가부터 나옵니다. 가부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부터 나오는데요. 이 한자는 꼭 외워야 돼요. 여기 위에 나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페이지 넘어가면 그 다음은 느낄 감, 그 다음에 강할 강 요 나오죠. 그것은 반드시 꼭 외워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우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한자 획순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외운다. 더할까? 이렇게 더할까? 썼죠? 한 번 더 써볼까? 더할까? 됐죠?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반드시 외우도록 합니다. 근데 한자는 사실 잘 못 써요. 선생님, 저는 좀 그려요. 순서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야, 한자는 무조건 획수를 지키고 반드시 예쁘게 써야 돼,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획수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교에 한자가 있다, 학교에 학교 수업에 한문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가급적 한문이 있으면 어차피 획수를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안 그러나 가급적 획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글자를 그래도 읽을 줄 아는 정도, 그리고 대충 쓸 줄 아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근데 희한한 것이 이게 한자는 획순을 정확하게 지키면 쓰기도 훨씬 편하고 읽기도 훨씬 편하다는 거지. 이거를 입구자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 외워진다. 됐죠? 그래서 이 한자를 무조건 외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할 가는 외워졌어요. 그쵸? 더할 가는 외워졌고, 자, 보겠습니다. 더할 가에 짊어질 담을 붙이면, 더할 가에 짊어질 담을 붙이면 같은 편이 돼요. 일을 함께 하거나 돕는다. 일을 함께 하거나 돕는다. 뭔가 더하고 짊어지고를 함께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절에서는 모든 선수가 공격에 뭐 했다? 가담하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독립운동에 그 짐을 짊어지고 더했다. 같이 힘을 보탰다. 짐을 짊어지면서 힘을 더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됐죠? 이런 식으로 담까지, 짊어질 담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외우라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더할 가 정도는 한자로 암기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세 보겠습니다. 역시나 더할 가자지. 우리가 지금 더할 가자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력 역자야. 더할 가의 세력력. 그래서 어느 세력에 더한다라는 거니까 어느 세력에 힘을 보태거나 거들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많은 학생의 가세로, 많은 학생이 가세해서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속화 한번 볼까요? 더할 가의 빠를 속자야. 빠를 속. 될 화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이 될 화자는 사실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서 될 화자가 붙어 있는 낱말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기계화, 자동화, 그치? 그렇게 만들거나 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뭐든지 기계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지는, 기계가 무언가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 기계화. 그다음에 자동화, 그렇게 됐다라는 거겠지, 그치? 자, 노화도 마찬가지. 노화가 뭐지? 약간 늙은 상태가 되는 것, 늙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게 노화잖아요. 여기서도 될 화자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를 더하게 됨, 가속화, 빠르게 더하게 됨,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그렇게 함이. 자, 그렇게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경제개발의 가속화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 가중 볼까요? 가중은 더해서 무거워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더 크게 하여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한 거야. 무게가 심해진다, 무게가 더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그래서 불법 주차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지를 때 형벌을 무겁게 하는 일. 그래서 가중처벌이라는 말 들어봤죠? 한 번 잘못을 했어. 근데 또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분명히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반성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줬는데 요번에 또 그런 잘못을 또 저질렀구나.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옆에 반대말도 한번 봐두세요. 가중은 무겁게 하는 거면 경감은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부담이나 고통 등에서 덜어서 가볍게 하는 것, 경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외울 게, 자 보세요. 요걸 외워야 돼. 첫 번째 더할까 한자 외우기. 그래서 요거 외우라고 했고, 두 번째 뭘 외워야 될까? 사실 이런 단어들을 요런 뜻으로 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슨 의미인가 한자를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이 한자가 뜻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뜻이 다 나와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대충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야. 예문 말이야. 이 예문 안에서 뭘 해라? 이 낱말을 기억해라. 예문 안에서 어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예문 안에서 그 말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자연히 뜻을 알게 된다는 거야. 예문 속에서 이게 연장선에서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였다. 공격에 다 거기에 다 공격하는 팀으로 다 들어갔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할까에 짊어진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는다. 같은 편이 되어 모두가 공격에 함께 가담했다. 공격에 함께 했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뜻은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반드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자 더할까, 이 제일 위에 있는 한자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다. 자, 됐죠? 자, 가와 관련된 낱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느낄 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기억해야 되겠지. 느낄 감 꼭 기억해야 되겠고, 무슨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느낄 감. 자, 감수성 보겠습니다. 감수성. 느낄 감에 받을 수, 성질의 성. 성질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낱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유연성, 적극성 이런 것들, 문학에서 나오는 진실성, 사실성 이런 것들, 그치? 허구성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성질이라는 거야.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감수성은 외부의 세계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그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이렇게 되겠지. 순서 잘 봐야지.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받아들이고 뭔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느껴. 그런 성질. 그게 뭐야? 감수성. 나는 감수성이 예문을 통해서 낱말의 어휘의 뜻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잘 흘린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린다. 음악을 들으면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잘 난다. 됐죠? 감지하다. 느낄 감에다가 알지야. 그러니까 느껴서 아는 거거든. 이 기계는 사람의 동작을 잘 느껴서, 이건 이제 센서가 있으면 안 느끼는 거잖아요. 느껴서 안다라는 거지. 동작을 감지하여 작동한다. 됐습니까? 민감 보겠습니다.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 재빠를 민첩할 미냐, 느낄 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는 냄새에, 이거 내 얘기네. 민감하다. 그는 냄새에 매우 민감하다. 민감하다는 말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니?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감 보겠습니다. 매질 유에 이 대자가 띠나 끈을 이야기하는 거야. 띠나 끈. 쭉 이어진 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매질 유, 띠, 끈을 나타내는 대자의 느낄 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통된 느낌, 이게 유대감이라는 거지. 쭉 길게.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감이라는 거 여기 예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기와 엄마를 보면 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어떤 정서적인 띠가 있다라는 거지. 정서적인 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유대에 느끼는 감, 유대감. 됐죠? 자,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뭐 생동감, 이건 또 감이겠지. 느낄 감자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낱말들도 꼭 봐놔야 돼.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뭐 민감, 반대말, 비슷한 말, 반대말이죠. 둔감 이런 것들, 무딘 감정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어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모든 낱말들을 다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문 속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강할 강 보겠습니다. 강할 강. 강세 볼까요? 강한 세력. 강한 세력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강한 세력이나 강한 기세. 우리나라는 국기 종목에서 강세를 보인다. 요즘 K-팝이 강세이다. 세계적으로 강세이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물가나 주가 등의 시세가 올라가는 기세. 이것도 강세. 그치? 강세. 뭔가 올라가고 있다. 상향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강세가 되겠지. 그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말,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사회책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세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인데 사실은 비슷한 의미, 이런 걸 우리는 다의어라고 하지. 한 낱말 안에 여러 개의 뜻이, 관련성 있는 여러 개의 뜻이 쓰였을 때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다의어, 뜻이 여러 개다. 이것조차도 한자어로 된 어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이거, 두 번째 뜻은 이거, 세 번째 뜻은 요거. 그런데 다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거기서 파생이 된다. 자, 어느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일, 강세. 영어 단어는 같은 철자라도 강세의 위치에 따라 뜻이 다르다.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영어에도 보면 강세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낱말들,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강점 보겠습니다. 강점. 자, 남보다 강점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이 그의 강점이다. 반대말은 약점. 그치?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강세의 반대말은 약세. 그치? 달러화 이런 거는 사실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 원화, 엔화 이런 거 위안화 들어봤지? 달러화는 통용되는 게 뭐야? 미국 건, 미국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원화. 원화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 엔화의 가치가 어쩌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쓰잖아. 그치? 유로화의 가치가 어쩌고. 이거 다 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화는. 될 화가 아니고. 됐습니까? 재화할 때 화자니까 이거는 좀 어렵나? 근데 될 화가 아니야. 알겠지?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게 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억하라고 했죠? 뭐 기억하라고 했더라? 강할 강자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 쓰고 외워야 돼. 알겠죠? 자, 대개 개. 대개 할 때 개. 그치? 보통, 대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이 대개 개자가 쓰기가 좀 어렵지만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개관 볼까요? 개관. 대개 개의 볼관. 그럼 뭐 하는 거야? 대개 보는 것. 전체를 대강 살펴보는 것 혹은 또는 그런 것. 박물관 관람에 앞서서 한국 역사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지. 쭉 봐잖아. 대개는 대부분 대강 뭐 거의 이런 뜻. 자, 개념 볼까요? 개념. 대개의 뭐겠어요? 생각. 대개의 생각. 대강의 생각. 대체의 생각. 대체로 그런 생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대체로 그런 생각은 일반적 지식. 그게 개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대한 개념이 뛰어났다. 일반적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개념이 없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건 진짜 좀 많이 안 좋은 말이네. 그렇지? 그런 일반적인 생각, 대개의 생각, 보통의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개요 보겠습니다. 개요. 개요는 대개의 중요한 요자.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수려낸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점과 비슷한 말이겠죠.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 그렇지? 개요만 이야기라는 것은 대체로 쫙 훑는 거고 요약을 중심으로 요점을 중심으로 대체로 훑는 거고 요점은 그 안에서 또 어떤 핵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한자도 외우고 뭐 외우라 했죠? 본문 안에서 예문 안에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거할 때 거자를 보겠습니다. 근거 거. 근거 거는 자 근본 본에 근본 근에 근거 거가 되는 거야. 근본 근에 근본하다 할 때 근본에 본이 아니고 근본의 근 뿌리 근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거에 근거 거자. 자, 생활이나 활동의 근본이 되는 곳, 근거지 이런 말 들어봤죠? 이 지역은 그가 활동의 근거로 삼은 곳이다 라는 건 그 활동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삼은 곳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의견 등의 그 근본이 되는 것, 그런 까닭 또 역시나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런 까닭, 그런 근본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 보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비슷한 말인 거지. 그치? 근거나 원인. 그래서 주장하는 글 같은 것에는 보면 근거를 분명하게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거는 요게 되겠다. 그치?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를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요거가 되겠지. 그 주장하는 거에 근거는 논리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성까지 붙으면 요거야. 논거 볼까? 논거. 그는
명백한 논거를 제시하며 우리를 설득했다.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논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론은 한자로는 론인데 단어의 첫 음절에 쓰이면 제일 앞에 오면 논으로 읽힌다. 이런 거. 자, 의거 볼까요? 의거. 어떤 사실이나 원리 등에 근거한다. 원리 등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디에 의거. 법률 몇몇 무슨 조항에 근거하여 이러잖아. 훈련지를 이탈한 선수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았다. 규정 없이 혼낼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중학교 가도 학교의 생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활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친구와 싸웠다. 아니면 교복을 단정하게 입지 않았다. 이런 거 다 뭐야? 생활 규정에 근거해서 약하고 강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 규정에 근거해요. 여러분들을 처벌하거나 혼내거나 지도하거나 하시겠죠. 학교가. 자, 또 의거는 어떤 힘을 빌려 의지한다 라고 하는데 그 독재자는 무력에 의거하여 권력을 잡았다. 무력을 의지해서 무력을 빌려와서 권력을 잡았다. 좋지 않네. 그치? 좋지 않은 말이지. 여기서 예문이 그렇다는 거야. 무력에 의거하여 권력을 잡은 사람 별로 좋지 않은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8, 9페이지에는 한자 어를 가지고 그 한자 어와 관련된 어휘가 좌라락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어휘는 어떻게 외워야 돼? 예문을 통해서 외우면 좋다라고 했고 항상 그 다음에는 한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지 뭐. 열심히 외워야지. 그 낱말의 뜻을 기억을 하면 한자를 쓸 줄을 모르더라도 낱말의 뜻을 기억하면 조금 더 그 한자 성어의 뜻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등화가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잔불 할 때 등자야. 그리고 불화자지. 가히 친하다라고 했어. 등불과 등잔불과 가히 친하다 했어요. 그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한 하다 라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 등불을 가까이 하여 그리기에 좋다. 등불을 가까이 하다 라는 것은 불은 왜 가까이 하겠어요? 그리려고. 그렇지. 그래서 가을은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등화 가친의 계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뭐에 대한 거다? 독서를 주제로 삼고 있는 한자 성어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히 옳다, 가히 옳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더라 라고. 자, 수불석권도 볼까? 손 숫자 아니 붙자. 풀석자는 뭐야? 이렇게 풀어주다 라는 거야. 이렇게 석방하다 라는 말 알죠? 노을석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아. 풀이 우리 그 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들판에 피어있는 그 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다, 놓아주다 할 때 석이야. 그래서 석방하다 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석방하다. 그치? 놓아주는 거. 그치?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놓아주는 거. 구속 상태를 놓아주는 거 석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불석권은 손에서, 손이지, 손숫자니까 놓지 아니하는 거야. 놓지 아니하는 거. 그치? 뭘 놓지 않아? 책을 놓지 않아.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건 계속 글을 읽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일 수불석권 하던 그는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렇게 되겠지. 자, 주경야독 보겠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밭갈 경자야. 낮에는 밭 갈고, 낮주, 밭경, 밭갈 경, 그치?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읽을 또, 그치?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글을 읽어.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독서를 해. 책을 읽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야. 누나는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아마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자, 위편 3절. 위편 3절은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고요. 그걸 책으로 붙이려면 대나무 쪼가리가 다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꿰서 맸대요. 뭐 이를테면 굿을 끼듯이 아니면 이를테면 뭐 부채를 붙이듯이 이렇게 꿰는데 그게 그때 끈이 필요했는데 이게 위편 3절에서 위편을 얘기하는 거야. 위편이 책을 꿰어 매던 가죽 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편이 3번이나 끊어졌어. 3절. 이 위편이 그치? 3번이나 끊어졌어. 그치?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이거 책을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결국엔 뭐? 책을 열심히 읽는다 라는 뜻이라는 거야. 형은 위편 3절을 실천하겠다며 종일 책을 들여다보았다. 끊어질 때까지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 형은. 그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야. 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 문제를 하면 하루에 공부치를 다 하게 되는 거지. 자, 한자는 선생님이 분명히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뜻을 알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뭐야? 1번부터 5번까지가 아까 그 딱 5개잖아요. 그치? 1번은 뭐죠? 강할 강. 그쵸? 강할 강이야. 안 적어도 되겠죠? 2번은 대개 개자지. 대개. 대체로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었어. 기억나? 그 다음에 더할 가가 되는 거지. 더하다라는 가. 그 다음에 근거할 때 거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느낄 감. 맞습니까? 자, 느낄 감. 6번 가겠습니다. 속도를 더하게 됨. 그렇게 함. 속도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속도를 붙이는 것. 스스로 붙이는 것도 이거라고 해. 뭐죠? 가속화. 가속화. 그치? 가속화. 더할 가에 빠를 속. 맞습니까? 더할 가, 빠를 속, 될 화. 이렇게 되겠지. 자, 유대감은요? 유대감은 맺을 유. 그치? 끈이나 띠를 나타나는 대, 느낄 감. 맞습니까? 그다음 외부 세계의 감수성이죠? 감수성. 느낄 감, 받을 수, 성질성. 그치? 됐습니까? 자. 학교 폭력에 단순히 가담해도 강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뭐죠? 학교 폭력에 끼어들면 단순히 가담했더라도 끼어들면 처벌이 되는데 끼어든다라는 거 뭐야? 가담 아니면 뭔가 몸을 담아서 같이 하는 거잖아. 더할까에 짊어질 담 써야지. 그치? 그래서 가담. 내 동생은 아직 어려서 돈에 대한, 이거 중요하다. 돈에 대한 개관, 개념, 개요. 뭐가 부족해? 개념, 기본적 생각이 부족해. 그치? 기본적 생각, 개념. 요거 구분하는 거 있죠. 대강 살펴보는 것. 개관이고, 대강 살펴보는 것. 대강 살펴봄. 그치? 그 다음에 개요는 그래도 나름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 개념, 일반적 생각이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하다. 몇몇 기업은 정치 권력의 근거, 논거, 의거 하여 시장을 독점. 의거, 그치? 의지해서 기대는 것. 의거하여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찾아서 넣는 거네요.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넣는 거. 나는 소음에 감지하여는 아니고 소음에 민감하여 되겠지. 그치? 그렇게 민첩하게 느끼는 거, 재빠르게 느끼는 거. 에어컨은 온도 무슨 기능이 있어? 온도 감지겠네. 그치? 감지 기능이 있어. 이래야 되겠네.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감지 기능이 있어. 어려운 형편에도 어려운 형편 나오면 딱 뭐가 생각나야지.
그치? 어려운 형편에도 등화가 친해야 주경야독이야. 주경야독이 좀 더 낫겠다. 그치?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임을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게 뭐 등화가 치는 선생님이 전혀 안 되냐요?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어는 최선의 답을 찾아 쓰는 거니까. 그쵸? 형편이 어려워도 등불과 친하게 지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뭐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문장 안에 서술이 좀 부족하고요. 다른 낱말을 더 등화 가치를 생각해서 정말 생활화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 안에서만 본다면 어렵다고 했으니까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했으니까 주경야독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하루치에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사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기 그렇다면 그냥 선생님 목소리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쭉 하면은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선생님 늘 하는 이야기, 작년부터 쭉 하고 있는 이야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관심 두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요.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조금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청년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납시다.